이제 소유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력과 법률관계인 이 법률 규정, 시효취득 또는 취득시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2절 소유권 취득 이렇게 돼 있죠. 요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출제자 의도는 보니까 시효취득의 경우에 부동산, 특히 등기부보다는 점유 시효취득 또는 취득시효상 각 당사자들 간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또 제3자도 포함해서 말이죠. 요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이제 우리 조문과 판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 간 또는 제3자 간 법률 관계라는 결국 뭐예요?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죠. 어떤 권리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주장할 수 있느냐 또는 주장할 수 없느냐, 그죠? 의무가 있다면 어떤 의무가 있느냐 또 없느냐, 그죠? 요거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무슨 소유권입니까? 부동산 소유권이 있죠. 그에 반해서 우리 246조는 점유로 인한 무슨 소유권이죠? 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먼저 우리는 중요한 게 부동산이죠. 자, 245조 1항에 20년의 검정펜 밑줄 따가시고요. 소유의 의사로 그죠? 소유의 의사. 그게 뭐예요? 자주점이라고 했죠? 자주에다 검정펜. 20년 자주. 그다음에 평원 검정펜, 공연 검정펜. 하게 부동산을 점유 검정펜 하는 자는 자, 등기 검정펜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바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규정입니다. 시효 취득. 시간의 효과에 의해서 그냥 20년 동안 그런 요건이 플러스가 되면은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그냥 자동적으로는 아니고요. 등기를 해서 그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거를 뒀을까요? 20년 동안 그냥 돌보지 않았다, 방치했다 이런 것보다는 말이죠. 그 누군가가 뭔가를 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19년마다 조상님, 조상 땅 좀 찾아봐라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남의 땅을 탁 내가 등기 나한테 넘겨! 청구해가지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잘한 일인가요? 소유권 공짜로 얻었으니까 잘했다. 만약 20년 동안 다른 일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분야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탁월한 바보죠 사실. 기술 취득해서 20년의 세월을 낭비하다니 가장 어리석은 자죠. 그렇죠? 시간을 젖먹은 자가. 자, 그래서 1항 보니까 이 점유하고 관련이 되죠. 그래서 앞에 사실상 지배권은 이 점유권하고 또 연계됩니다. 점유권에서 우리 197조 점유의 태양 기억하십니까? 그때 말씀드렸어요. 소유권하고 연계된다고. 자, 그 다음에 2항은 차이가 있는 게 먼저 등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등기에다 검정펜 등기했으니까 이제 깎아주는 거예요. 50% 세일. 그래서 10년 검정펜. 소유의 의사 역시 똑같습니다. 자주, 평원, 공연, 검정펜.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되죠. 선의, 임여, 과실 없이. 선의 앤드 무과실해야 돼요. 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선의 또는 무과실이 아니라 선의, 임여, 과실 없이다 검정펜. 그 부동산을 점유 역시 점유에다 검정펜. 한 대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구 표시 보시면은 최근 판례는 그죠? 전자 앞에 사람의 명의의 등기에 포함해서 10년이면 충분하다, 족하다고요. 그죠? 자기가 그죠? 5년 했어요. 앞에 게 앞 사람이 5년 했어. 그럼 10년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걸 깔끔하게 정리한 게 바로 밑에 취득시효, 시효취득 거기다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빨간 펜으로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빨간 펜 밑줄 그으시고요. 자, 그럼 점유에 관련돼서 이제 그 자주평원 공연 점유에다가
파란펜 밑줄 하시고 선의 무과실 점유에다가 파란펜. 그래서 이게 요 되냐 요 뒤 되느냐 그래서 깔끔하게 법점을 그냥 정리한 것 뿐입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에서 주의하실 것은 가로에 되니까 검정펜 원인 누락된 등기, 무효 등기도 된다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러나 이 중에 보여준 등기는 안 된다는 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하냐 이거예요. 권리든 뭐 그죠? 물건이든. 자, 대상 객체에다가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자, 보니까 소유권, 그 다음에 우리 재산권에서 자, 검정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도 될 수가 있다.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일부에도 되냐? 일부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다 검정펜. 그 다음에 국유재산도 가능하냐?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잡종재산인 경우. 그래서 잡종재산에다 검정펜. 자기 것도 되냐? 그래서 자기 부동산도 된다. 자기 부동산에 어떤 소유권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뭐, 근데 20년 동안 이렇게 경작하고 했단 말이에요. 점유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동산도 검정펜. 대상이 안 되는 게 이제 밑에 돼 있죠. 뭐 이런 권리들하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 보존재산이라는 국유재산은 또 안 됩니다. 잡종재산 되지만은 하나 더 주의하실 것은 판례가 또 하나 있는데 96-10782를 한번 쳐보실까요? 96-10782 어떻게 한번 읽어보셨어요? 결국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무슨 내용이냐면 취득시효를 완성했어요. 완성했는데 내가 등기 해오기 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루묵됐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에 보니까 소유권 취득효에서 소급효가 적용된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내 것이 된 걸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시 취득이다. 내가 애초에 취득한 걸로 돼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취득한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사는 246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10년, 5년 이렇게 좀 깎아진다.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7조에 소급표가 있다. 소급표에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그래서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등기한 때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는 거. 그 다음에 2항 뭐 소멸시의 중단에 관한 규정, 이거는 이제 168조를 말합니다. 민법. 그건 전 2조의 소유권 취득에 준용한다.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다 파란펜. 그래서 우리 지상권,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하나 써놓으시죠. 역시 이렇게 시효 취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 놈을 깔끔하게, 별로 깔끔하지는 않네요. 그림으로 그래도 이해하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시효 취득, 특히 이제 부동산 시효 취득, 취득 시효에 조문하고 관련 판례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맨 위에 그림 있죠?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봅시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시효 취득, 관련자 간 법률 관계,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그랬죠? 그렇죠. 과연 그걸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한다면 또 어떻게 하는가? 그죠? 주장할 수 없는가? 이런 걸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본질은 그 권리가 있다면은, 그죠?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가 물권인가, 채권인가? 그런 겁니다. 그렇죠? 물권이면 어느 놈한테 주장할 수 있고, 그렇죠? 채권이면 그 특정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딴 놈한테 주장할 수가 없다. 그게 핵심입니다. 본질만 알면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갑은 누구냐면 애초의 소유자입니다. 애초의 소유자예요. 근데 토지 소유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점유자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을이. 쭉 해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딱 됐어. 그러면 20년에 가지고 을의 밑에 쭉 가보시면 20년 적어져 있죠.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을은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자로 되어 있죠. 자, 채권적 청구권에다가 파란펜을 맺죠. 채권적 성질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시효 완성 당시에 그 양반인 요 갑.
병에게만 등기 청구가 가능한 거죠. 나한테 넘겨라. 20년 됐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자한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쌤, 그 병은 뭔가요? 병은 이게 뭐냐면요, 갑이 이렇게 중간에 다른 사람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바뀐 경우에 20년이 되기 전에 중간에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한테도 청구할 수 있냐? 예,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병 앞쪽에 보시면 시효 완성 전에 신등기 명의이 되어 있죠.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죠. 그래서 이 등기했다고, 병이 등기했다고 의뢰 점유 취득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 점유 취득 시효가 중단을 시키려면 어떻게 했냐? 안 뺏기려면은 청구, 압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청구는 뭐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에게야, 그렇죠, 물권 청구를 행사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뭐 임대료 달라 뭐 이렇게 하든지, 또는 뭐 압류를 하든지, 그렇죠? 뭐 건물 같은 거 지었다면은, 아니면은 뭐예요? 나 이거 소유 의사 없이 그냥 점유한 거예요. 승인해, 풀어!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168조. 그래서 247조 밑에 그 2항 바로 그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을이 갑이든 병이든 20년이 딱 완성됐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에 보니까 그 화살표 왼쪽에 그럼 갑하고 병, 갑이든 병이든 얘가 자기 소유권이 있잖아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죠? 그거는 바로 앞에 우리 213조죠. 213조에 보면 뭐예요? 단서에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쵸? 점유할 권리가 있잖아요. 20년 되면.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 못 합니다. 권리가 있는데,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딱 등기를 넘겨오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마치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처럼 원시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내가 우리 최초로 소유한 꼴이 돼버린다 이거야. 그렇죠? 갑은 이제 갑갑하겠죠. 병은 병 나는 거죠. 뭐. 그래서 갑병이야. 그렇죠? 을은 뭐예요? 울룰룰 하나요? 기분이 좋은가?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등기 청구, 그 을이 갑이나 병한테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가능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은 우리 판례 2006-64573 2006-64573을 쳐보시면은, 자,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시효 완성 당시 보전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 이 갑이나 병이 등기가 무효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위하여, 진짜 소유자, 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을 대위해서 먼저 무효인 등기의 말소 등기를 구해야 돼요. 야, 갑 너 무효야. 대신해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말소 등기를 구한 후에 말소가 되면 그 이후에 비로소 뭐예요? 그 진짜 소유자 A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 판례입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그죠? 자, 이제 문제는 시효가 다 완성된 이유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갑이 정한테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은 시효 완성 후 신등기 명의라고 되어 있죠? 요 양반한테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왜? 정당으로 소유권이 있어버리니까. 그렇구나. 이게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정은 소유권자, 물권자예요, 물권자. 물권에다가 파란펜. 결국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 싸움이죠. 물권 우선주의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네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정한테라 할지라도 정의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은 적극 가담 뭐죠? 우리 이중매매에서 103조. 그렇죠. 반사이주에서 법률행위죠.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거기다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3조 2반에다 검정펜. 그래서 정의 소유권은 무효인 경우에 을은 갑을 대위하여 대신해서 정의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상속인인 경우, 갑의 상속인이란 말이야. 갑의 자식인가 보죠. 갑의 상속인에다 검정펜. 인 경우에 그 상속분의 하나에, 전체가 아니라 상속 그 분의 하나의 등기 청구는 또 가능하다는 또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가 이제 수용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시효 완성 후에. 그럼 을은 갑에게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단, 또, 245조 1항 주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자기라고 나 20년 동안 점유했거든 라고 구할 수는 없다. 왜? 국가한테 보상금 어차피 쟤한테 올 거거든요. 저 주세요. 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왜? 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그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 제재예요. 본질이 채권이니까 그 상대방한테 해야지 엉뚱한 제3자인 국가한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권 채권의 본질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정이 무슨 사유에 있었는지 갑에게 다시 팔았어. 갑에게 다시 팔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그놈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을이 아주 참을성이 뛰어난 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을인가? 참을성? 을. 참을성이 아주 뛰어난 놈이어서 20년을 또 기다려. 지독한 놈이죠. 아니면 멍청한 놈이던가. 그래서 또 20년이 또 지났네. 20년이 또 완성이 됐네. 그러면 정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죠. 새로 완성이 됐으니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을 해가지고 이제 A 이렇게 돼 있나요? 요거는 뭐예요? A는 A한테 이렇게 점유권을 판 경우죠. 점유권 팔 수 있어요? 권리니까? 있죠. 그죠? 그래서 을에서 화살표로 A로 돼 있는 게 취득시효 완성된 점유권을 매도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매도했다. 점유권을 판 거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면 을은 점유를 상실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을이 애초에 갑에게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요거는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하지 않는다는 또 판례가 있어요. 단지 소멸시효가 진행될 뿐이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바로 소멸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 A 보면은 A는 전 점유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해 등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대위에다 검정펜. 직접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채권적 개념이니까. 그렇죠? 채권. 을한테 뭐 땡깡을 부려야지. 갑은 그렇죠? 가까보죠. 가까본데 거기다 또 가까보게 하면 안 되겠죠. 대위. 그래서 A 자신의 직접 소유권 등기를 갑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판례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판례도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49조 선의취득입니다. 자, 선의취득 빨간 펜으로 밑으로 오시고 선의취득 뭐다? 법률 규정이다. 근데 대상이 뭐예요? 동산에 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로 학자들이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검정펜, 평원, 공연, 동산, 양수,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양도인, 애초의 주인, 그렇죠? 전주 앞에 그 주인 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도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런 때에도 말이죠. 그럴지라도 즉시 그 양수인은 그 부동산의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바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249조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발생돼 버려요. 자, 이렇게. 근데 주의하실 게 말이죠. 선의 취득자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무권리자, 기분 나빠. 빈정상했나 봐요. 그래서 나 이거 소유권 발생 안 하는 걸로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249조는 우리 약속이잖아요. 국회 통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발생돼버린 건 돼버린 거다. 그래서 그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선의취득의 그 출제자 의도, 한번 보시죠. 선의취득의 대상과 그 요건을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날개박스의 그 요건, 핵심에 그 요건이 나와 있죠. 요건에다 파란펜 밑줄을 치고 유효한 거래행위 검정펜. 가로에 보니까 경매의 경우는 이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원래 경매는 법률 규정이거든요. 근데 선의취득에 한해서 거래행위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승계원이 특정 승계해야 된다. 특정 승계 검정펜. 그 다음에 3번의 대상에다 파란펜, 1번의 물건에서 일부 동산 검정펜, 그 다음에 권리에서 소유권과 질권 검정펜, 기타. 자, 점유규정에 의한 선의취득 부정이다 검정펜. 우리 점유규정은 앞에 우리 물건 총칙파트에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 지지 않는다 검정펜. 왜냐면은 선의취득이 뭐예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 다음 무과실 입지 책임은 선의취득자. 그죠? 선의취득자. 무과실. 선의는 추정되지만은 우리, 그죠?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우리 점유권에서 점유의 태양 관련 조문이 있었죠. 그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 요건은 점유 개시 시에만 존재하면 된다. 그래서 점유 개시 시에만에다 검정펜.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엄폐물의 법칙도 적용됩니다. 엄폐물의 법칙, 검정펜. 자, 이렇게 해서 선의취득인데 이거에 대한 예외 규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250조, 251조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서 횡령물은 아니고요. 도품 유실물. 그렇죠? 그래서 도품 유실물에다 검정펜 하시고요. 그래서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 2년 내에 그 물건을 반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금전인 때에는 뭐예요? 그러하지 않는다. 반을 청구 못합니다. 왜? 돈이 주인이 누구인지 이름 써준 건 아니잖아요. 돈에다 이름 쓰신 분 있나요? 그 다음에 251조 역시 또 특례가 되어 있죠.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다 검정펜에서 또는 동종류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다 검정펜. 상인도 어차피 상인을 통해 되면 결국 공개시장이 되겠죠. 선의 역시 무과실까지 요합니다. 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유실자의 양수인 지급이죠. 그죠? 요구안이 아니라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대가 변상이죠. 손해배상이 아니라 하고 그 물건에 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 잠깐만 한번 그 날개박스 가시면 판례들이 245조 2항 관련 판례들이 쭉 돼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 더 첨가하면 좋으시겠습니다. 판례 번호는 98-20110 98-20110.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점유자는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한다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거는 우리가 그 등기라는 게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죠. 존속 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라 해서 이미 앞에 186조 다룰 때 한번 정리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여기서도 그대로 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발생이 또 있어요. 그게 252조 무주물의 귀속에서 1항의 무주의 동산이죠.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그래서 미리 선점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점에다 빨간펜.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 선점 그럼 뭐야? 법률 규정. 취득시효 법률 규정. 선의취득 법률 규정. 선점 법률 규정. 계속 법률 규정이에요. 자, 선점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다음에 2항의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국유로 합니다. 추정한다 합니다.
사망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한 6개월, 여기 개정이 됐습니다. 주의하세요. 옛날에 1년인데 지금 6개월입니다. 틀린 보기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한다. 자, 습득에다가 빨간펜, 법률 규정.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짧게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254조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에서 요거는 1년이에요. 1년. 그렇죠? 1년에다 검정펜. 6개월이냐 1년이냐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발견자가 이렇게 돼 있죠. 자, 발견.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렇죠? 절반하여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견에다 빨간펜. 뭐다? 법률 규정이다. 그 다음에 255조의 문화재 구규에 또 관련된 규정들이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56조는 부동산의 부합입니다. 부합. 붙었다는 거죠. 붙었다. 그래서 부합에다 빨간펜. 역시 법률 규정이고요. 258조 혼 섞었다 이거죠. 섞어서 하나가 되버리는 거. 화합됐다 이거죠. 역시 법률 규정. 그 다음에 259조 가공. 법률 규정입니다. 그에 따른 소유권의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쭉 규정이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합호나 가공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묶어서 260조 첨부라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 것인지를 잘 우리가 조문을 통해서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검정펜 밑줄을 그어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256조 관련 왼쪽 날개 박스의 그 판례의 밑줄 중심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제3절의 공동소유입니다.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공동소유에다가 형광펜 밑줄 쫙! 빨간 펜으로 공유, 합유, 총유.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자, 개념은 공유는 남남의 공동소유다. 공동 목적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합유는 동업자, 개, 이런 경우에 공동소유입니다. 공동 목적이 있는 거죠. 있죠? 그 다음에 총유는 정중교회 이런 경우에 공동 목적이 있죠. 정말 끈끈한 게 있죠. 여기는 있습니다. 자, 지분이 있느냐 지분 유무 보니까 공유 합유는 지분이 있어요. 공유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는 공유 지분, 합유는 합유 지분이라고 하겠죠. 있습니다. 그러나 총유는 없어요. 종중이라는 건 피로 섞이는 거잖아요. 교회는 영혼으로 섞이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무슨 지분을 따질 그건 가문에서 내쫓기죠. 교회에서 내쫓기겠죠. 그렇죠? 뭐 이익단체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분 처분에다 파란펜 밑줄라고 했습니다. 공유는 남남이니까 어차피 찢어질 거 지 맘대로 찢어지면 되겠죠. 자유, 단독입니다. 그럼 합유는 뭐예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총유는 지분이 없는데 무슨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물건 변경이나 물건을 처분. 자, 물건 처분에다가 검정펜. 앞에는 지분 처분, 여기는 물건 처분이다. 역시 뭐예요? 다 전원의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총의는 사원총의 결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분할 청구자, 분할에다가 파란펜. 할 수가 있다. 공유는. 그러나 합의하고 총유는 아니다. 합의 깨자는 거 뭐예요? 동업자 깨자는 거죠? 총유. 가족 가문에서 나가겠다는 거죠. 족보에서 지워달라는 겁니까? 자, 그래서 공유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단 전원 협의는 요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 판례가 있어요. 2003-44615를 정리하자면요.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공유물의 분할은 무효이다. 이거 주의하세요.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는 거. 그 다음에 금지특약 5년 범위 내에 가능한 거. 자, 보존에다 파란펜 단독. 그런데 총유는 뭐예요? 보전마저도 뭐예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관리에다 파란펜. 관리는 이용 계량 이런 것들 되겠죠? 그래서 공유는 지분의 과반수, 총유는 사원총의 결의가 하고요. 기타 이제 관련된 것들을 쭉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는 우리 262조에서 270조, 합유는 271조에서 274조, 총유는 275조, 277조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자, 공유 보겠습니다. 265조. 공유 보기 전에 공유의 출제자 의도는 뭐냐? 보니까 날개 박스에 조문을 꼼꼼히 이 사를 통해서 이해하는가. 그죠?
262조의 2항. 자, 공유자의 지분은 이제 단서가 이제 앞에 지분의 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추정이죠. 추정한다. 그 다음에 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만약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한 경우는 뭐예요? 무효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리에다 파란펜. 공유물의 관리, 특히 이제 임대차라든지, 그죠? 임대차 계약을 깨는 해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라든지, 특약을 변경하다, 이런 것들이 다 공유의 관리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 예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죠. 자, 지분의 과반수에다가 검정펜으로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과반수는 반수를 넘었다는 거. 통과해서 지나칠 과자죠. 그러나 보존행위, 뭐 수선, 유지, 보관 등을 말하겠죠. 요거는 뭐예요? 각자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 판례, 265조 관련 판례 깔끔하게 한번 읽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들은 이제 다 중요한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을 믿고 저기 어디를 보시면 269조 분할의 방법이 있죠. 분할의 방법에서 1항에 분할의 방법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요. 분할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재의 그 가격의 감소를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명하여야 하는 게 명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판례가 269조죠. 그래서 재판의 판례 보실까요? 날개박스. 재판의 공유를 분할하는 경우는 무슨 분할의 원칙입니까? 현물. 물건 분할의 원칙이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는 뭐지를 쭉 된 경우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할 수 있다. 대금 분할은 그러니까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에다 동그라미, 검정 동그라미 하시고요. 현물에다가 검정 밑줄, 대금에다가 검정 밑줄. 그래서 예외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합의가 271조부터 해서 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272조 보니까 처분 병역의 합의 전원이도 그러나 보존행위는 뭐야?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존행위. 그래서 그 보존행위의 예가 뭐냐면 합의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거, 그죠? 이런 거는 말소를 청구하는 게 바로 보존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인데 엉뚱한 놈이 등기를 해놨어. 그러면 이거 말소 이렇게 청구하는 거.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걸 그 말소 청구를 갖다가 보존행위로 본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총유. 그래서 1항에 보니까 275조 법인이 아닌 사단. 그래서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총회원의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인 외에는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있으면 정관 계약이 우선이겠죠. 없으면 이제 규정에 의한다는 것. 그래서 쭉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그죠? 취득 시효 취득 그리고 기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